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로보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 내일이면 이제 CES가 또 막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로봇이라든지 어저께 움직였었던 뭐 자율주행 또는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들도 어느 정도 좀 음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양봉을 보여준 로봇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거의 음봉이 더 많았다. 물론 오늘 시장이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긴 관점으로 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죠. 자, 일단은 이번 CES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피지컬, AI, 로봇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 물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두산로보틱스가 뭐 단순하게 로봇 회사를 넘어서 뭐 AI 로봇의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 그거를 오늘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로봇은 사람이 미리 입력해둔 뭐 지도라든지 설계대로 조금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던 스캔앤고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로봇이 스스로 장소를 그냥 눈으로 이제 쓱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깎고 저기는 또 저렇게 다듬으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0.1mm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까지 잡아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릴 줄 모르는 현장에서 로봇이 바로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입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물류센터 가면 이제 자동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뭐 물건들을 놔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뭐 레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번호 같은 거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입력을 하는 거죠. 야, 3번 테이블 가갖고 뭐 가지고 와. 그러면 어떡하죠? 로봇은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고 여기서 3번에서 물건 받아서 쭉쭉쭉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정해져 있는 어떤 루트를 따라서 움직였던 건데, 이 두산로보틱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새로운 장소를 갔어. 근데 여기에 무슨 기계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긴 또 뭐가 있고, 여긴 장애물 있고, 여긴 또 기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로봇이 딱 보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스스로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죠. 사람이 옆에서 야, 너 4번 박스에서 뭐 좀 꺼내와. 그러면은 알아서 가는 거예요. 4번이 어딘지 몰라.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이게 4번이구나 찾아서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게 두산로보틱스가 말하는 로봇입니다. 지금의 로봇보다는 어떻게 됐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로봇이 되겠죠.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갈 길은 좀 멀어요. 갈 길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번에 피지컬 AI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컴퓨터 속에서만 대화하는 A가 아니고 실제로 로봇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팔, 그 다음에 두산 바켓의 장비들, 이거를 연결되어 갖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복잡한 세팅을 스스로 맞춘다라는 거죠. 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잖아요. 농기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저희 가서 땅 2m만 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그러면 이 기계가 가고 그냥 알아서 파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든든한 기술적 파트너, 기술자 파트너,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원 회장님이죠. 예. 미국 현지에 가가지고 뭐 직접 인재들을 뽑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당장에 봤을 때에는 미래의 청사진 어마어마하게 멋있다, 굉장하다, 이게 만들어지면 진짜로 삶이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워낙에 많은 경쟁사들이 있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또 기술력으로도 많은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파란색의 고점, 파란색의 저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 올라가면 이 구간에서 매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볼까요?
얘를 올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요 선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조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 선이죠, 여기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여기서 다시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당장 CES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넘어올 거고, 그 실적에서 두산로보틱스는 뭐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 시즌에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 뭐 이런 쪽에 잠깐 주도주를 주도 업황으로서 양보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양보하는 기간에 로봇은 좀 조정이 나올 거고, 실적 시즌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가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로봇들이 뭔다? 기대감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죠.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는 뭐한다? 물량을 잡아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 두산로보틱스를 접근하는 관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저희 오늘도 열심히 매매했고요. 라이브 방송 오전과 오후 다 했는데 여러분들 참석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오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 종목도 제공을 해드렸고요. 오후에는 또 이제 시장을 보면서, 또는 여러분들 주식은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유익한 내용들을 좀 들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열심히 매매했고, 저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희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1년이라는 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한 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주일에 단기 매매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하이파이브를 만들어 놨는데, 일주일치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고, 뭐 그래도 일주일에 뭘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한 달 정도는 해봐야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허브경제TV도 한번 찾아오십시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새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연장하셨던 분들 같이 새로운 기수에서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거의 끝났죠?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한번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